마켓 리더 특급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장 개장 전부터 어찌 보면 이제 지난 주말부터 상당히 좀 어깨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장 출발을 기대했고요. 출발도 역시 하락 출발했는데 자, 이제 조금 한숨 돌리면서 차분하게 향후 전략 세워보죠. 오늘 장 하루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못 오르지만 하락은 또 밑으로도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10월 들어서 장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2, 3주가량 옆으로 계속 횡보하다가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상승이 아니라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이제 하락 쪽으로 기울었단 말이죠. 오늘도 주 초반 떨어져서 출발했고요. 향후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장 흐름을 보자면은 1920선, 그러니까 201선, 61선, 직전 저점까지 이탈한 상황이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가장 최대 분수령은 1920선을 회복하는지 여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세 흐름을 유발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은 3, 4분기 실적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포스코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들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대형주의 실적 지표가 좀 다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3, 4분기 실적 전망치, 4,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더욱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 것은 좀처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여기 좀 옅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선과 그리고 옅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선 같은 경우는 매출액 전망치입니다. 그동안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과정에서도 꾸준히 개선세를 보였던 매출액 전망치까지도 하향 조정되면서 당분간은 종목 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9월 중순 이후 한 달 이상 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걸쳐가지고 등락 과정을 반복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실적 불확실성이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고,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도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8.2배 수준, 그러니까 1900선 전후에서는 추가적인 급락세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기업 이익, 실적이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언덕들인데 실적 상황들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래쪽으로 하방 경직성은 있다고 하셨고요. 중소형주에게 코스닥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많은 분석들을 했었죠. 흔들거리는 변동성이 커졌었고 다시 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중소형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아이러니하게도 실적 시즌 돌입하면은 처음에는 대형주들이 실적을 대부분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실적 시즌에 돌입하자 중소형주들이 급락세가,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동안 9월 중순, 9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중소형주의 이익 모멘텀은 대형주 대비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9월 말 이후부터는 중소형주의 이익 모멘텀, 그러니까 이 지표는 2012년 EPS 전망치의 전월 대비 변화율인데요. 중소형주들의 단기 이익 모멘텀이 대형주보다 언더퍼폼을 하면서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더 문제는 그동안 기대 심리로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실적 시즌에 가까울수록 펀더멘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고 가격 부담이 큰 종목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자극되면서 변동성이 커진 양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중형주의 밸류 부담이 좀 커진 상황인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에 있어서도 대안적인 측면 그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이 접근하시는 데도 있어서도 펀더멘탈 그리고 이익이 가시화되는 업종들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밸류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익 모멘텀이 꾸준히 개선되고 밸류 부담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가시성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좀 반등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슬림하는 전략이 중소형주에 있어서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실적에 대한 옥석 가리기들을 해 나갈 거고요. 기관들도 중소형주 투자를 해서 사실 수익을 좀 냈는데 이제는 실적주로 압축을 해 나가겠죠. 네. 코스피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지난주 보면 일부 이제 저가 대형주군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코스피도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같이 밀려가는 형국이에요. 코스피 상황들은요? 일단 시장 흐름을 보면은 종목별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코스피 일중 변동성 그리고 일간 수익률 표준 편차 코스피 200 종목을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본 그림입니다. 보신다면은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뭐 중소형주는 물론이고 대형주 변동성까지 꿈틀대고 있는데요. 네. 코스피 200 종목들의 일중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장중에 큰 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일간 수익률 표준 편차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종목들 간의 상반된 흐름.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상승을 하지만 어떤 종목은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 종목들이 같은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의 반등 탄력을 좀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대량 매도가 좀 이어지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간 누적 규모로 보면은 7월 둘째 주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국내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 38% 정도가 프로그램 매수세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매매 공방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14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뭐 뒷심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매물 압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변동성 확대가 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 등락 과정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지난 주말에 그렸던 그림으로서 조금 달리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1910선까지 내려오면서 시장의 좀 큰 폭의 충격을 받긴 했지만 장중에 1920선, 그러니까 200일선이라 볼 수 있겠죠. 200일선을 회복한다면은 다시 한번 1960선을 트라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스토캐스틱이라든지 MACD 오실레이터가 개선세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연기금이 저점 매수세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1900선 지지력, 1920선 회복 여부를 아마 오늘 그리고 주 초반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닥 같은 경우는 500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자 어느 정도 지지라고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5월 저점 이후 상승폭이 38.2% 되돌림, 그리고 7월 저점 이후 상승폭이 50% 되돌림 수준이 500포인트고요. 지난 주말에는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아랫꼬리가 긴 양봉 패턴을 보였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단기적인 등락이 좀 이어지다 하더라도 500포인트에서의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500포인트 전후에서는 한번 펀더멘털이 단단한 가시화되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저점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단기 전망 코스피는 1920, 오늘 1920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500선, 코스닥은 515니까요. 조금 여력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여기서의 지지력을 일단 기대해 봅니다. 말씀하신 그 지지대선에서 지수가 좀 받쳐준다면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관심 갖고 좀 공략할 분야나 섹터는요? 네,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가격 메리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겠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3, 4분기 실적 그리고 4, 4분기 실적까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기업들이 지난주에 많이 발표했는데요. 보시면은 뭐 실적 이익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예상치에 부합했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예상보다 못했다고 하면은 어김없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실적 측면에 있어서도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영업이익, 매출액까지 꼼꼼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3, 4분기, 4, 4분기 실적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고 가격 메리트를 한번 살펴본 결과 지주회사, 디스플레이 그리고 지주회사 디스플레이 업종이 가격 메리트 그리고 실적 모멘텀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업종으로 생각되고 있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들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와 함께 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중국에 진출한 내수소비재 그리고 기계 화학 업종들이 가격 메리트도 유효하고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지지대에 와 있다는 측면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계속 긍정적인, 그러니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좀 실적과 가격 메리트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관심권에 두고 저점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분야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시간을 1분 30초 정도 더 쓸 수 있는데요. 네. 앞서 뭐 외국인과 연기금 얘기하셨습니다만 외국인은 이제 뭐 사지는 않습니다. 소폭 매도고요. 기관도 여력이 없고 그나마 연기금이 조금 받쳐주는데 글쎄요, 수급 구도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뭐 수급 구도는 최근 시장을 보면은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해외 호재가 있던 악재가 있던 간에 계속적인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00원 선에서는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측면을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1100원 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시장이 움직인다면은 상승적으로 움직인다면 다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겠지만 1920선 그리고 1960선, 70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외국인 수급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준에 있어가지고는 좀 접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높은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과거를 본다면은 11월, 10월, 11월, 12월에 좀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연기금의 매매 패턴을 보면은 시장을 이끌고 가기보다는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고 저점 매수에 집중한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시장의 하방 경직성은 좀 단단해질 수 있겠지만 시장을 추세적으로 이끌고 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좀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기대하는 부분은 국내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국내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도했던 이유는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계속 이탈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조정 과정에서 보면은 1920선에서는 다시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는 국내 기관이 1900선 전후에서는 아마 주식형 펀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국내 기관들의 국내 수급의 개선세가 좀 한번 주목하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